네, 안녕하세요. 조대식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공공외교입니다. 저는 KCO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40만 명 정도의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달 2만 원이나 3만 원씩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440만 명이 계신데 이분들의 그 모인 곳이 KCOC입니다. 이곳에 제가 일하기 전에는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34년 정도 제가 그 7개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주제는 공공외교인데 제가 그 3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공공외교라는 것이 왜 청년이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 공공외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공공외교를 알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공공외교를 알아야 하는가인데 익숙하지 않은 이 낯선 개념을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개념 자체가 들어올 것 같은데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개념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공외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민간 외교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공외교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협력이라는 것이고 이 안에는 또 우리가 익숙한 해외봉사단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외봉사단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또 국가의 대사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면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슨 대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미국의 해외 봉사단으로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을 근무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서 또 주한 미국 대사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파견하는 대사로 오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공공외교라는 것을 알고 이 활동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선 민간 외교관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또 국가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계 시민의 사례는 스웨덴의 그 청년 툰베리의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요. 시작할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이 중학생으로서 특별히 그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이 중요성을,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공공외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공공외교의 개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은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 국가가 있고 또 상대 국가의 국민이 있는데 이 상대 국가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외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얻지 않고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관계도 서로 형성할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죠. 국가 간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죠. 공공외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외교의 그 주체가 외교를 하는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외교라는 것은 이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공외교의 시대에는 이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이외에 국민 개개인이 일반 시민들이 외교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공공외교를 설명하는 방식은 외교를 수행하는 수단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외교를 수행하는 수단은 주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그 유인을 하든지 2가지였는데요. 이 2가지 이외에 과거에 어떤 딱딱한 힘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부드러운 힘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부드러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매력 또 가치 이런 것들이죠. 공공외교는 관점에 따라서 이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국민외교라고 부르는 것이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외교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국민 외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문화 외교라고 또 많이 부르거든요. 이것은 그 문화 예술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외교를 한다.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 외교라고 또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치 외교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발 협력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 이런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강조될 때는 가치 외교라고 또 우리가 부릅니다. 이와 같이 그 공공 외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외교라고 때로는 부를 수도 있고 또 시민 외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정부가 아닌 또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외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때로는 또 문화 외교, 때로는 가치 외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거죠. 공공 외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국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그 외국 대중과의 소통 과정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고 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공공 외교의 수단은 부드러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진 문화예술이죠. 대한민국이 가진 최근의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K-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한국이 가진 발전 경험, 한국이 가진 스토리, 나라가 가진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난 세기의 기적적인 발전, 경제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예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 스토리 자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공공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저는 그 한 40여 년 동안 이제 5개 대륙에서 이렇게 7개 나라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것 중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밖에서 보면은 참으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다라는 것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외교의 대두 배경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방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가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력을 가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고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화예술, 이러한 그 부드러운 힘이 경제력이나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힘으로 이렇게 대두된 거죠, 시대가.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외교의 관념으로 대두된 거죠. 그래서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2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물질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같은 거죠. 또 하나는 그 비물질적인 힘, 부드러운 힘이고 문화고 가치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2가지 큰 그 기둥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조금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2가지 모두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게중심이 과거와 좀 달리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공외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교라는 그 개념이 바뀐 게 하나 특징이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어떤 하나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라든지 가치 이러한 것 모든 것이 아우러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공공외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나도 외교관이 이제 될 수 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바로 청년들이 이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 좀 잘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공공외교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동영상을 2분짜리로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This is the Korean ambassador to Canada, Dae-sik Cho.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with Canadians. Over the past 2 years, I met with 26,000 Canadians face to face. And I traveled all across Canada. Canada is a big country, 100 times bigger than Korea. So it took me 2 years to visit all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It was a really rewarding experience because I was able to get a sense of what it means to be Canadian. Whenever I travel, the first group I meet with are from government and industry.
because improving trade and security relations is first on the agenda. This is what we call traditional diplomacy. But I don't stop there. I move on to the groups in the local community. Our respect for these Canadian soldiers and Canadian people has not diminished after even more than 60 years. The legacy of Korea today, 50 million Koreans are living in a free and vibrant democracy, in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in the world. Korea became and remains a strong and proud ally of Canada. This is our shared legacy.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the reason why I reach out to the people of Canada. I call this public diplomacy. I always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se two paradigms, traditional diplomacy and public diplomacy. This is how I meet with Canadians. This is how I know the real Canada. 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공공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선 글로벌 마인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글로벌 마인드인데 이 글로벌 마인드를 체화하고 몸에 이렇게 익히기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공공외교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가 그러한 유익이 있다. 두 번째 유익은 민간 외교관의 역할이죠. 외교부에 들어가서 외교관만을 하는 것이 외교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이러한 민간 외교관의 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 청년 시기에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시민이 지금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또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질,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청년 때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세계 시민의 의식을 자기가 습득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외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청년의 때에 알고 또 스스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쳐다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탐색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제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유익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 또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5개 대륙에 또 7개 나라에서 이렇게 살은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위치 또 한국인이 가진 위상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과 또 밖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디스카운트라는 대한민국이 곧 디스카운트가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 대한민국 또 한국인이라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과 또 민간 외교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